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 영업의 전문화를 위해서 글을 쓰고 교육하고 있는 프론티어 비즈 대표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당신 회사의 이익을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궁극의 영업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자료 화면들이 꽤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과 그 영업 교육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교담자들의 궁금증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업 교육을 받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업 효과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적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관련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영업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즉, 어떤 영업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을 얼마만큼 상세히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략은 바로 여러분 회사의 고객사의 현안을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략과 전술에는 우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항상 전략이 우선을 했을 때 이 전술과 시너지를 내면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기업 비즈니스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 세일즈를 위해서는 전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쟁사를 이기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사들과 함께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경쟁사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궁극의 전략입니다. 즉, 고객의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가치 제공의 전략이죠. 사실은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궁극의 전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객과 더불어서 상호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강력한 릴레이션십을 구축했을 때 1년의 거래를 5년, 10년으로 연장시킬 수 있으며 1억, 10억, 50억에 관한 매출 규모에서 2배, 3배,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가능한 그러한 에스컬레이팅 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업대표의 정밀한 판매 전략, 즉 정교하고도 치밀한 판매 전략을 통해서 고객사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막연하게 그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판매 전략 도구를 이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항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고객 가치 제공의 전략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 회사의 이익을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영업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조건들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띄우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준비한 스테이지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업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당신이 당면한 고객사의 이슈를 다루는 영업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C 합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영업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되겠어요.
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시간에 따른 스킬 향상도의 변화 곡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979년도에 세계적인 영업교육 컨설팅 회사인 허스웨이트에서 약 2만 5천여 개의 기업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효과성에 관한 연구예요. 트레이닝, 즉 영업 교육을 한창 열심히 받았을 때에는 곡선의 피크 포인트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곡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 안은 영업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무려 교육받은 내용의 대부분을 상실합니다. 87%나 되는 그 스킬들을 다 까먹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담자들의 첫 번째 궁금증들이 여기서 예, 해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컨텐츠를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업 현장에서 적용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 달 이내에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87%,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상실시키게 되는 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받을 회사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관해서는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밑에 제가 박스로 정리를 해놨죠. 먼저 배드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코칭이 없으면 세일즈 트레이닝의 87%는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굿뉴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관리자의 체계적인 기술 코칭이 따랐을 경우에는 손실 정도가 줄거나 오히려 향상됩니다. 네, 이 맨 마지막 문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코칭이 따랐을 경우. 오히려 그 역량이 향상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업 관리자는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관리자일 수도 있고 내부 코치일 수도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업 기술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바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안에 후속 조치, 쉽게 얘기하면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랩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관한 다양한 토론의 형식, 롤플레이 형식, 혹은 어떤 질문과 답변을 통한 체계적인 복습의 형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시간과 비용을 통해서 투여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금방 증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자료에서는 주로 기술 코칭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코칭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전략 코칭입니다. 네, B2B 세일즈, 특히 거래 기간이 길고 거래 규모가 큰 중대형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서는요, 이 영업 관리자의 전략 코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내부 코치를 반드시 선임을 하셔서 이 전략 코칭을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이 전략 코칭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책, 그 B2B 찐 영업으로 승부하라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전략 코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영업 대표가 우리가 어떤 고객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영업 건에 대한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 표에 제가 영업 대표의 목표라고 써놨죠.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델 ATP 123으로 올해 3분기까지 교체 완료한다. 어떻습니까? 영업대표의 목표가 아직까지는 뭔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소 좀 두루뭉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만나기 전에 영업대표는 최소한의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코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고객의 혜택.
즉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생산 3단계의 자동화 시스템 구현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불량률이 3%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잡았던 영업 대표의 목표가 훨씬 더 구체화됐죠. 더 바란다면 어, 수치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떠한 수량을 어떠한 단위로 마감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이 구체화되면 더욱더 좋겠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과의 미팅을 진행해 가면서 내부 코치와 영업 대표 간의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고객의 혜택이 훨씬 더 구체화가 되겠죠.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전략 과제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객의 혜택이 도출이 됐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건데요. 왜냐하면 고객의 만족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포텐셜을 이 과정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만들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만들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개입 시점이라고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자, 보실까요? 다음 주 수요일 구매 담당 부장과 미팅 약속 잡으면 부장님과 동행 방문해서 구매 혜택 관련된 브리핑을 실시한다. 어때요? 앞전에 설정했던 목표들이 하나하나 구체화가 돼가면서 행동 목표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입 시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행동을 같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 프로그램이 반드시 전략 코칭 차원에서 수반이 될 때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한 자문자답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즉, 고객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영업대표 혹은 코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전략 과제를 보다 더 초점을 강화하기 위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고객은 경쟁사가 아닌 왜 우리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메시지가 경쟁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취약점은 최소화시킬 것인가? 네, 이 질문 세 가지는요, 그냥 만들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질문들인데요. 이 질문지들의 가장 중요한 그 효과는 영업 대표로 하여금 고객을 만나기 직전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어떠한 행동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스스로의 행동을 촉구하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뭐 카탈로그나 홈페이지나 영업 비교 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유의 솔루션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영업 대표들, 다른 경쟁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질문의 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서로에게 던짐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되고 보다 더 새로운 참신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기획 과정의 질문이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스테이지, 가장 중요한 당신이 당면한 고객사의 이슈를 다루는 영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땅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뭐 수많은 영업 콘텐츠들이 있겠죠. 그런데 궁극의 영업 콘텐츠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슈를 다루는데 그 현재의 이슈도 바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사의 현재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경쟁사의 현황이 어떻고 시장의 밸류 체인이 어떻고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사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래선의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컨텐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컨텐츠는 반드시
고객사의 현재 이슈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 요체라는 것을 먼저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제가 항상 모든 컨텐츠에서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일즈 성패의 7, 8화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승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방문 분석이 바로 전략의 기초이자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막연하게 전략을 짜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반복 가능한 툴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총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회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에 툴은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는 툴 4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5번째와 6번째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툴들이 될 텐데요. 이와 같은 실행 계획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고객을 실제로 만났을 때, 실제 방문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뭐 다양한 질문 전술도 들어가고 경천 전술도 들어가고 또 계약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다양한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는데 만일에 이 사전 방문 분석이 면밀하게 되지 않으면요. 이 전술이 제대로 먹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단에서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 즉 세계적으로 검증된 툴 6가지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궁극의 목적은 바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바쁩니다.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어, 한정되고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여하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6시간 주어진 영업 시간을 우리는 그것을 마치 60시간처럼 가치를 높여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실행 계획단에서부터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방문의 전략은 전술을 강화하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장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전략과 전술은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만나러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술이 벌어지는 현장은 바로 고객이 있는 그리고 그 고객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을 만났을 때 펼쳐지게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적확한 전략안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전술단에서 어떠한 구매 영향력자 1, 2, 3, 4를 만나더라도 그들이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혹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추가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영업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에 의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현재 취해져 있는 스테이터스, 포지션을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더 적확하고 실효성 있는 전술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반복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전술적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모든 전술적 만남은 자신의 포지션을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개선된 실행 계획은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재평가의 원동력이 된다. 네, 이야기가 살짝 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합니다. 전략이 제대로 선행되어져서 준비가 되면 그것은 결국 전술단에서 많은 구매 영향력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전략과 전술의 두 축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원활하게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이 전문가 영업 전략적 판매 역량 강화 교육 전개도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정통 영어 컨설팅 심화 프로그램 세컨드 버전이 지금 말씀드린 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반복 가능한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 툴에 관한 컨설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용은 정통 영어 컨설팅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교수 방식은 제가 세미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핵심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첫 번째 스테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고객의 구매 사이클이에요. 즉, 기업 고객의 특징과 기업 고객이 구매를 하는 어떤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된 교육생들이라면 바로 정통 영어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첫 번째 스텝을 먼저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이 두 번째 스텝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하게 소화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C 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3C를 크게 컨텐츠, 그리고 코치, 그리고 컴퍼니로 봤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그것을 다 뭐 섭렵한 건 아니지만, 저는 주로 1960, 70년대에 이미 세일즈와 마케팅이 발달한 미국에서 완성된 컨텐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출신인데, 제가 1996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많은 그 선배들로부터 들은 전언에 의하면, 197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파워풀하고 검증된 영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컨텐츠들이 제대로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었죠. 컨텐츠는 훌륭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시장과 고객, 국내의 시장과 고객들의 성숙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컨텐츠가 부합될 수 있는 여러 조건들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에서 도입했던 컨텐츠들이 사실은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대의 이제 발전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화가 되고 또 뭐 이렇게 비대면화가 돼서 일부 좀 에스컬레이팅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당시에 쓰였던 많은 컨텐츠들이 사실은 오늘날에 적용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컨텐츠들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세간에는 뭐 유럽에서 만든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 근간은 미국에서 사실은 이미 집대성되고 체계화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코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교육생들과 더불어서 성공적인 퍼포먼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교수자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아주 오래전서부터 연구해 오면서 저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사실은 네 번째 서적을 이 내용을 다룬 내용들을 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전략적 판매의 고수가 된 박대출이라는 소설 형식의 정통 영업 그 컨설팅 프로그램을 담은 책을 발간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책에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의 툴을 다뤘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그냥 세상에 출시를 하면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소설을 쓴 거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설 형식을 통해서 먼저 많은 그 분들에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좀 먼저 이해를 시켜보자. 그리고 소설의 형식이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뭐 1시간, 2시간이면 금방 다 읽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어,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회사의 내부에서 먼저 토론을 하시라는 목적으로 사실은 그 소설책을 쓴 거죠. 예, 뭐 어렵게 책을 쓰면은 다들 읽다가 포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수년간 제가
연구해 오면서 먼저 일종의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소설 형식의 책을 통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작년 9월에 제가 이제 출간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전략적 판매의 고수가 된 박대출이라는 소설 형식의 영업 전문 도서를 읽어보시면 이 컨텐츠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컴퍼니 혹은 클라이언트가 되겠어요. 뭐 컨텐츠도 좋고 뭐 코치도 훌륭하고 다 좋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정말 주인공 되시는 이 클라이언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업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 중대형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 비즈니스 영역은 바로바로 어떤 성과가 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특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점은 고객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 가치를 우리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년, 10년 그 이상까지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릴레이션십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고객이라면 사실은 이 컨텐츠 코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 헛돈 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어떤 기업과 어떤 그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이 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서로 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이 교육 또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훨씬 더 실효적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회사의 이익을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궁극의 영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총 3개의 스테이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전략 퍼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어떠한 전술, 어떠한 어떤 우리가 고객을 상대로 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전략도 결국은 전략이 먼저 선행이 되어졌을 때 전술과 같이 시너지를 낸다라는 게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바쁘고 또 제한된 여건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힘겨운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 교육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판매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됩니까? 네. 판매 시간과 영업 시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업 시간은 판매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가 상사한테 보고하는 리포트, 또 고객의 오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문량을 조절을 하고 생산 쿼터를 마치고 관련 유관 부서와 협의하는 이 모든 활동들은 영업 시간이죠. 이 영업 시간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업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요. 판매 시간을 넓혀야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판매 시간은 결국 고객과 마주해서 내가 제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청하는 상태. 이것을 판매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매 시간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은 판매 시간보다는 영업 시간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나 오늘 보람찬 영업 활동을 보냈어. 나 오늘 영업 잘했어. 이렇게 자족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두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이 실행 계획이 전략을 포스트로 해서 탄탄하게 받침이 되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에,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전략, 전술, 전후관에 걸쳐서 사실은 끊임없는 전략적인 판매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내 몸에 체화가 됐을 때 전략적 판매는 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판매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든 전략을 우선하시게 되면 시간의 부족을 질적인 성과로 보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궁극의 영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 컨설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보다 더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